자, 그럼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금융감독원이나 통계청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2 학생인데요. 질문 볼까요? 통계학과 진학 후 경제계열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제 성향에 맞아서 이과로 진학을 했는데 경제는 문과 계열이라 취직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신, 모의고사 모두 수학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수학 성적으로 서울권 통계학과 진학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통계청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10월이 시작이 됐잖아요. 어떤 새로운 계획이나 각오 같은 거 있어요? 일단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수학 성적도 올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올려서 이제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 좀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네,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이번 상담과 분석을 윤태영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과 인사 먼저 나누실게요. 예,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곧 중간고사가 코앞일 텐데 준비 잘 하고 있나요? 네, 좀 이제 천천히 하고 있어요. 아, 예. 이제 뭐 대학 준비, 진학 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분석을 잘 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두셨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2.2, 수학은 2.73, 영어는 2.08, 과학은 1.29, 평균 2.05 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2에서 3, 다시 1.6으로, 수학은 2에서 3으로, 영어는 3에서 1, 다시 2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요. 국어는 1등급, 수학가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 1이 1등급이고요. 지구과학은 3등급으로 한국사 제외 평균 1.75등급입니다. 6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3에서 1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도 3에서 2로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사는 1에서 2로 하락, 화학 1은 2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수학 독서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탁구 동아리 활동도 했고요. 2학년 때는 독서 골든벨 수상과 sak책 연산 인제스쿨 수강 등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을 살펴보면요. 마라톤 대회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지원, 꽃동네 가족 돌보기 봉사활동 등을 했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 영어 대회 동상, 독서 골든벨 대회 은상, 교과 우수상으로 사회과학에서 받았고요. 교내 과학경시대에서도 은상을 받았고 영어 학력경시대에 동상을 받았습니다. 2학년 때는 영어 경연대회 은상, 독서 골든벨 금상, 교과 우수상으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 등에서의 수상이 있습니다. 지망대학을 살펴보면요. 서울시립대 통계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이 예. 한 개인 걸 보니까 의지가 확고한가 봐요. 예. 지방대학도 한 개인데 네. 문제는 지금 전형을 예. 어떤 전형을 목표로 하는지를 좀 알리지 않아가지고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평균 등급이 2.05 등급입니다. 뭐 좋은 성적입니다. 그렇게 뭐 아주 나쁜 성적, 아주 특출나게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있다라고 할 수 없는 성적이고요. 학기별 평균 등급도 보면요. 2.06에서 2.112로 그 평균 등급과 비슷한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과별 성적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학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학 교과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보여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기에 평균 성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족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또 뭐 성적 추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고요. 근데 수학 성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조금 관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수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뭐 아까 교과 성적에서 약간 부족함이 있다라고 했지만 그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좀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국수, 영과 백분위 합이 375입니다.
3학년 때도 이 정도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해 줄 수 있다라면요. 정시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뭐 본인 스스로 이제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비교과도 이어서 좀 살펴보면요. 네. 2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뭐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2학년 기록이 아직 조금 부족하게 아직 기록이 안 된 거겠죠. 그렇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된 거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을 전제한다라고 하더라도 학생의 우수성이 이렇게 학생부를 통해 가지고 잘 드러난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어, 영어, 과학 관련돼서는 뭐 수상도 많고 이런 것 뭐 잘 갖춰져 있는데요. 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수학 관련된 수상이 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보이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수학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뭐 독서 활동 중심으로 했는데 독서 활동한 것들이 잘 기록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학생이 어떻게 우수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기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봉사 활동에서도 교외 봉사 활동에서 이제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이 없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는 국어, 영어, 과학 앞에 수상 경력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학생이 이렇게 우수한 학생입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수학 교과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좀 기록들이 좀 부족한 상태라서 좀 아쉬움이 따르고요. 독서 활동은 뭐 괜찮게 기록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잘 기록해 주실 모습들이 보이고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서울시립대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상담받고 달리자 서울시립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우리 학생 부족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첫 번째, 무난히 통과를 합니다. 기본기 갖춘 학생부 비교과도 좋은데요. 두 번째, 통과하고요. 우리 학생 수학 교과와 비교과 성적을 올려야 될 텐데요. 자, 그럼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중간 50m 지점에서 멈춰 섰네요. 예, 5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2학년 1학기까지의 그 기록이 지금 현재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평가는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과 생활기록부 기록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는 점 우리 학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태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50m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이유와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 전형은 좀 고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제시를 좀 해주시지 않아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뭐 보신 대로 교과 성적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학 성적이 부족한 거라든지 또는 비교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는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지만 앞으로 채워나갈 부분 시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화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전형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별로 진단해 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로 진단해 본 거는 정시 전형이고요. 2순위는 논술 전형, 3순위는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네, 1순위로 정시 전형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각각의 전형에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이 정시 전형을 일단 첫 번째로 1순위로 추천해 주는 거는요. 뭐 수능 모의고사 성적에서의 경쟁력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진 부분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시 전형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2학년 성적만으로 사실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성적을 꾸준하게 유지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점점 범위가 늘어갈 텐데 네. 그거에서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수학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아직은 조금 완성된 부분이 덜할 거예요. 과탐 부분들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2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조건만으로 봤었을 때는 학생부 중심보다는 논술 전형을 수시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을 투자를 하는데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수능 준비와 논술 준비가 같이 가져갈 수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과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준비를 열심히 해서 수능 수학 성적 향상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수능 논술에 대한 준비들도 꾸준히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논술 전형에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줘서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좀 이 부분은 사실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학생이 지망하는 학과가 통계학과인데요. 통계학과는 좀 드물게도 자연계로 개설된 학교도 있지만 서울시립대처럼 자연계로 개설된 학교도 있지만 연세대나 중앙대처럼 응용통계학과라고 해서 인문계열로 개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의 수준이 좀 높여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면은 인문계열 통계학과의 응용통계학과 같은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해보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로는 학생부 중심,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교과 전형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부족함이 있고 현재는 경쟁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기본은 갖춰져 있고요. 앞으로 변화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과 성적도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고요. 비교과도 분명히 변화시킬 요지가 많을 겁니다. 특히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 성적 향상에 좀 주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과 전형까지 생각을 한다라면은 전체적인 성적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비교과에서는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통계학과에 적합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동아리 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등등에서의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때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여지를 열어둔다라면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거니까요. 학생부 중심 전형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이제 가능성이 아직 무궁무진하다.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모의 수능 점수를 토대로 정시 쪽과 논술 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좀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시립대입니다. 우리 시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시립대 특별하게 전형을 지정해주지 않으셔서 학생이 전형에 대한 탐구가 필요해서 시립대에서 통계학과에서 뽑는 인원들을 전형별로 나누어서 좀 봤거든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립대 통계학과는요, 수시와 정시에서 수시는 종합, 교과, 논술로, 그리고 정시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7명을, 교과 전형으로 2명, 논술 전형으로 2명, 정시는 가군에서 15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종합 전형은 1단계 2배수를 서류 100%로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10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교과 전형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요. 논술 전형은 학교장 추천이죠. 1단계로 논술 성적으로 4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 논술에 교과 성적이 들어가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지만 수능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사례가 없고요. 종합 전형에 대한 사례를 보면은 전년도에 2.14 등급에서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앞서 질문을 좀 보내줬는데 그 질문만 봐도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좀 역력히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통계학과 진학 후에 경제계열로 취직이 가능한가요? 제 성향이 맞아서 이과로 진학을 했는데 경제는 문과 계열이라서 취직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진로를 정할 때 취업도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학생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게 통계학과예요. 사실은 통계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서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배우는 거를 간단하게 하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해석하는 거. 이제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이제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봤었을 때는요. 그 해석 능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해석 능력을 통계학과에 진학해서 충분히 쌓아가서 한다라면은 통계학과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금융계통이 될 것 같아요. 금융계통에서 원할 수도 있고 또 이 통계학과 전공자를 희망하는 일반 사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요, 금융권에서 리스크 분석 및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계학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또는 일반 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맞는 상품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다 통계학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오히려 경영, 경제만을 전공한 친구들보다는 통계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가 학생이 좀 더 취업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걱정이 굉장히 많네요. 취업까지. 예, 남학생이기 때문에 군대도 갔다 오고 시간들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 학생이 좀 더 궁금해했던 점이 이제 아마 근데 제가 볼 때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수학.
그러니까 계속 수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맞아요. 하고 있는데, 그 서울권에 지금 수학 성적으로 서울권에 갈 수 있는 통계학과가 어딨나요?라고 이제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계학과는 인문계열에서도 자연계열에서도 개설되어 있는 각각 다르게 개설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통계학과는 자연계열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중앙대 등의 응용통계학과는 인문계열로 개설되어 있고요. 학생이 현재 자연계열이니까 자연계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서울대학에 있는 뭐 서울시립대, 또 뭐 인천이긴 하지만 뭐 인하대,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등이 통계학과를 개설한 학교고요.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정시에서 충분히 지원 및 합격 가능한 수준에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상담에서 수학이라는 단어가 몇십 번 나온 것 같은데요. 이 학생이 이제 상담서를 보면은 수학에 대한 고민도 많고 지금 올인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수가 줄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수학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실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시험문을 한번 보고 나서 다음에 다시 풀어보니까 풀리더라라고 해서 난 저거 실수로 틀린 거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이게 문제 풀이에서 실수냐 아니면 개념 활용해서 실수냐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정확한, 뭐, 앞서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확한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제 풀이에서 단순한 실수냐, 계산 실수냐, 아니면 계산의 그 문제 풀이에 활용한 개념 활용이 잘 못 되는 실수냐. 만약에 개념 활용이라든지 정확히 개념이 정립이 안 됐고 그 개념 활용을 잘 못해서 틀린 경우라면요, 개념 정리부터 문제 활용까지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학생의 경우 이 부분이 만약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 계산 실수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단순 계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요, 풀이 과정을 할 때 충분히 그 풀이 과정을 생략하는 과정 없이 순차적으로 정확히 적으면서 푸는 과정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연습할 때는 마지막 부분에서의 계산을 뭐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답을 이렇게 구하면 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친구들이 꼭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아무리 쉬운 계산이라도 끝까지 덧셈 뺄셈까지 끝까지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통계학과를 가겠다는 목표가 되게 뚜렷해 보이거든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서울시립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선생님께서 다른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리듯이 자연계열 학생으로 통계학과를 진학을 희망한다면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 인하대, 동국대, 숭실대, 세종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외의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하대 통계학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 교과, 논술, 정시로 모집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3명을 모집을 하는데 1단계 서류 3배수, 서류 100%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교과 100%로 3배수에 2단계에서 면접이 추가돼서요, 3명을 모집을 하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요,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교과 30에 논술 70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는 나군에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합격 사례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2.22 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2.08 등급에서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통계학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종합 두드림 전형이 있고요. 두드림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5명, 3명을 모집을 하고요. 1단계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 면접이 30% 들어가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교과 전형도 있고요. 교과 전형은 학교생활 우수 인재와 불교 추천 인재가 있는데요. 각각 5명, 2명. 1단계 3배수 교과 100%로 선발한 후 면접 30%가 반영된 2단계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논술 우수자에서 10명, 논술 60%가 들어가고요. 정시는 나군에서 15명을 모집하는데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두드림 전형에서는 2.36 등급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학교생활 우수 인재에서는 1.88 등급에서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S 미래인재로 8명, 학생부 우수자로 8명, 논술 우수자 8명, 정시 다군에서 16명을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SAS 미래인재는 서류 100%로 하고 3배수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면접이 40% 들어가고요.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교과 100%로 5배수로 선발한 후 종합평가로 30%가 들어가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논술은 논술이 60% 반영이 되고요. 정시는 수능 100이 아니라 교과 5%가 들어가게 됩니다. 합격 사례는 SSU 미래인재는 2.94등급에서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고요. 전년도에 학생부 우수자에서는 2.27등급에서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 잘 듣고 계세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을 해주시죠. 좀 이렇게 없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상담이 선생님 완벽했나 봐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2017학년도 시험을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좀 주의해야 될 거, 좀 알아봐야 될 거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뭐 기본적으로 2017학년도에 입시가 조금씩 변화했지만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갈 텐데 학생부 중심 전형이 좀 늘어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 이제 경쟁력을 고민을 한다라면은 학생부 그 자체가 지금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한다라면 사실은 수능 모의고사에서 경쟁력이 더 큰 학생이니까요. 우리가 앞서 보셨지만 정시 전형이 수시와 정시로 나누면 사실은 인원이 적지만 단일 전형으로 생각하면 가장 많은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이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부분을 잘 살리기 위해서 수능 준비를 충실히 해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수학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골고루 그렇죠. 두루두루 골고루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우리 학생 상담 받아봤잖아요. 선생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선생님 되게 감사하고요.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할게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통계청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는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 3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고려할 점은 수학 성적 향상이 필요하고요. 인문계열에 개설된 통계학과 지원 시 인문계 논술 대비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추천 대학으로는 통계학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인하대, 동국대 통계학과와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세종대 수학통계학부 등을 추천드립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먹을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올해는 꼭 취업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을 소개합니다. 밤길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최준규 선생님 그리고 윤태영 선생님,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최지희 선생님의 2016 수능 대비 수학 1 영역을 주제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바라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